불행하게도 현재 우리나라의 국세 체납액이 100조 원을 훌쩍 돌파해버렸습니다. 하지만 고액 상습 체납자들은 아무런 불편함도 없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버젓이 잘 먹고 잘 살고 있죠. 그런데 현실은 국세청 전담 직원 한 사람이 맡아서 추심을 해야 할 평균 체납 건수는 1296건이고 그 금액은 무려 75억 원에 달합니다. 인력이 모자라서 추심을 할 수도 없는 처지죠. 하지만 설령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가의 정책과 법률 자체가 스토킹 처벌법이나 채권 추시법 등으로 체납자와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도 없게끔 만들었죠. 그 결과 앞으로 국세 체납액은 200조, 300조 원을 돌파해서 계속 늘어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정말 성실히 일을 해서 세금을 내고 또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사는 사람들만 바보가 되는 세상 같아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선 매년 일을 하고도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수십만 건에 이르고 그 금액은 수조 원에 달하죠. 하지만 벌금을 몇 푼만 내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악덕 업주도 참 많습니다. 정말 직원들에게 수많은 시간과 힘든 노동을 시키고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인간이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그리고 애들과 가족들이 회사에 들어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급여와 퇴직금을 못 받는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전세 및 임대차 보증금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길거리로 나와서 자신이 평생 모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울부짖고 있습니다. 또 보이스피싱, 온라인 사기 등 각종 사기 범죄는 세계에서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는 매정한 부모들이 80%가 넘어가죠. 하지만 사기꾼이나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추심을 하지 말라는 법률들만 만들어 놓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니 오히려 개인 회생이나 파산으로 그런 빚을 없애주고 탕감해 주겠다고 하면서 홍보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죠.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일반 국민들이 힘들게 모은 재산을 왜 국가가 인심을 쓰듯이 없애버리는 걸까요? 예를 들어 법을 만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평생 모은 재산을 사기를 치거나 돈을 떼먹으면 채무자에게 시원하게 탕감을 해주고 안 갚아도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회 분위기를 반영하듯 이제 개인회생 직전에 대출을 받고 카드를 긁어가면서 명품을 사고 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남에게 일을 시켰으면 임금을 주고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했으면 거래 대금을 줘야 되는 것이 너무나도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상대방에게 폭력을 가해서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기를 치는 등에 대한 피해를 줬으면 그 피해자를 구제하고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상대방에게 그렇게 피해를 줘도 개인회생 및 파산이란 제도와 법률 앞에서 피해자와 채권자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현재 이 개인회생이란 법률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고 개편하지 않으면 모든 국민들이 문 밖으로 나와서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는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돈은 갚을 필요도 없고 또 90% 이상 탕감을 시켜주겠다면서 개인회생을 하라고 홍보와 영업활동을 하고 있죠. 그 반면 채무자들의 편법을 이용한 불법적인 사기회생을 막고 대응 방법 등을 알려주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피해자들 그리고 채권자분들을 도와봐야 돈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도 있겠죠. 현실이 그렇다 보니 평생 일을 해서 모은 돈을 아무런 대응도 해보지 못하고 날려버리는 피해자들이 한 해에도 수십만 명씩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돈도가 힘은 없지만 편법과 불법이 난무하는 채무자들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낱낱이 파헤쳐서 피해를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힘써 보겠습니다. 채무자들의 회생 및 파산을 돕는 대다수와 그걸 막기 위한 100대 1의 싸움일지라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고려해도 안 될 때는 이성훈TV 선불 없는 무료 의뢰 이성훈TV.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얼마 전 제가 잘 아는 지인과 만나서 얘기를 하는 가운데 1억 5천만 원 정도 되는 빚 때문에
개인회생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 그런데 제가 알기론 그 친구는 영업직 일을 하면서 한 달에 600만 원, 700만 원씩 꾸준한 소득을 벌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최저소득 200만 원 정도로 신고를 해서 1억 2천만 원 정도에 가까운 빚을 탕감받았다고 좋아하고 뿌듯해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정상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믿는 사람에게 1억 원 정도의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장사와 사업을 하면서 거래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여러분들의 돈을 대폭 탕감해버리거나 또는 채무자가 돈을 변제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면하게 해준다면 과연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제가 현실에서 볼 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들 중에 재산을 누락하거나 소득을 허위로 기재하고 또는 줄여서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회생법원 기준 개인회생 인가 결정률은 90% 이상이 훌쩍 넘어가죠. 이 정도의 인가율은 그냥 구색만 맞춰서 서류만 접수를 하면 전부 인가를 해주고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개인회생 신청은 역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죠. 자, 사회 분위기가 이렇다 보니 이제 돈을 빌려서 없으면 못 갚는 것이고 그리고 법원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는 생각들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하지만 채무자들이 신청하는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을 잘 알고 대응하지 못하면 이제 피해자분들과 채권자분들의 돈은 사라져버리고 암울한 미래가 찾아올 듯합니다. 그래서 채권자분들이 많이 문의하시는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과 대응 방법을 철저하게 채권자분들의 관점에서 알아보고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알아보시죠. 첫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면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나 지급 명령 등 집행권한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런데 많은 세월이 흘러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 또 비싼 비용을 들여서 소송 등을 진행하고 소멸시효를 우선 연장해야 되는지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하지만 돈을 떼이고 채무자가 회생을 하는 것도 열받는데 비싼 비용을 또 들여서 별도로 소송 등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 본인의 채권이 포함되어 있으면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내 돈에 대한 모든 권리가 끝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경우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하다가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럼 개인회생 폐지가 확정된 시점부터 새로운 소멸시효 10년이 다시 진행되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채무자와 보증인이 있는 경우 소멸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만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죠. 자, 그럼 보증인에게는 따로 소송 등을 해서 소멸시효를 연장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위에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하게 비싼 비용을 내서 복잡한 소송을 안 하셔도 된다는 것입니다. 민법상 부종성에 대해서는 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일이 있었죠. 부종성은 쉽게 주 채무자의 소멸시효가 살아있으면 보증인도 거기에 따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줄여서 회생파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회생파산법 567조 그리고 625조 등에서 보면 채무자가 회생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보증인 또는 제공한 담보 등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 채무에 대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증인에 대한 소멸시효도 걱정하실 필요가 없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의 취지만 보면 정말 필요한 법이 맞습니다. 개인회생은 불운하게도 재정적 파탄에 직면한 분들을 정책과 법률로 도와서 다시 경제활동을 하게 하고 안정된 생활로 돌아오게 만들기 위함이죠. 예를 들어 국제무역 분쟁이나 코로나 같은 팬데믹 상황,
그리고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뜻하지 않게 힘든 상황을 마주하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정말 어쩔 수 없이 채무가 생긴 분들 같은 경우는 모두가 나서서라도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남들 돈을 빌려서 도박을 하고 또 코인과 주식 등에 투기를 해서 잘 되면 자신의 것이고 안 되면 개인회생을 이용하는 것이 지금 법의 취지에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개인회생의 목적을 보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채권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채권자 여러분들에게 어떤 이익을 가져다 주고 있나요? 채무자가 회생 또는 파산을 하게 되면 피해를 당한 채권자들은 힘들게 모은 재산을 한 번에 다 날리는데 기뻐할 것 같습니까? 법이 이렇게 애들 말 장난처럼 되어 있고 법을 우습게 생각하다 보니 사기를 치고 또 남의 돈을 떼먹어도 채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법대로 알아서 하라는 말입니다. 정말 심각한 상황이죠. 자, 세 번째는 집행권원, 즉 판결문, 지급명령, 공증 등이 없는 채권 채무 관련 건도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을 시킬 수 있나요?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당연히 포함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최종 목적은 면책을 받기 위함이죠. 채무자는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지면 그에 따라 성실히 변제를 하고 그 부분이 완료가 되면 면책 신청을 하여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 탕감을 받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행 권한이 없는 채권을 누락하거나 포함하지 못한다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개인회생 변제를 하는 도중이나 종료 후에도 강제집행 등이 들어와서 또 악순환의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차용증, 지불각서, 세금 계산서 및 입금 내역 등이 있는 채권 채무관계도 포함이 되죠. 이런 경우 채권자에게 자료 송부 청구서를 받아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을 시켜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 개인회생이 폐지가 된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해서입니다. 빚, 즉 채무를 갚는 것도 습관이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마인드인 것 같습니다. 소비 형태나 채무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돈을 잘 갚는 사람들은 큰 소비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알뜰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살아가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출을 받아도 카드를 사용해도 또 남들에게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도 절대 쉽게 생각하지 않고 변제를 성실하게 하면서 신용을 잘 유지합니다. 자,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결국 남에게 돈을 빌리거나 또는 어떤 거래를 하면서 빚을 변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 비싼 비용을 주고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지만 월 변제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폐지가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에서 보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폐지 절차가 진행된다고 나와 있죠. 그래도 법원에서는 채무자의 경제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하여 5, 6개월 정도 폐지를 시키지 않고 봐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니 길게는 1년 가까이도 기다려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채무자는 미납 및 폐지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고 즉시 항고나 추한 항고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겠다고 하면서 방치를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자, 이렇게 채무자의 개인회생이 폐지가 되면 당연히 돈을 받을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 별도로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또는 채권 추심을 진행해서 돈을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사항이 그럼 차용증, 지불각서, 입금내역서, 세금 계산서 같은 집행 권한이 없는 채권자분들은 따로 소송을 준비해야 되느냐고 많이 문의를 하십니다. 집행 권한이 있는 채권자분들은 즉시 채무자에게 추심을 할 수가 있죠. 자, 하지만 집행 권한이 없으면 소송을 하면서 짧게는 6, 7개월, 많게는 1년 이상씩 또 비용과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겨우겨우 판결문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때 가서 뒤늦게 채무자에게 추심을 하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겠죠. 자,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한 푼의 비용도 들어가지 않고 또한
시간도 지연되는 일 없이 바로 채무자에 대한 강제 집행과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집행 권한이 없는 채권자 분들이라도 채무자 개인회생 목록에 포함이 된 경우 채무자의 개인 회생이 폐지가 되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회생 관할 법원에 방문을 해서 채권자 목록표와 폐지 결정문 그리고 폐지 결정문에 대한 확정 증명원 그리고 집행문을 부여받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소송 등을 해서 따로 판결문을 받지 않아도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즉시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절차와 방법은 따로 방송을 통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과 실무 절차는 엄청나게 두꺼운 책 수십 권에 달할 정도로 너무나도 방대한 양이고 어려운 말들이 가득하죠. 그렇다 보니 일반인들이 일을 하고 생활을 하기도 바쁜데 이걸 찾아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돈들은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묵묵히 피해자 분들과 같이 걸어가겠습니다. 제가 방대한 양의 법률을 공부하고 거기에 꼭 필요한 실무 내용을 간추리고 모아서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기 피해를 당한 분들과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제 방송을 구독을 해주셔야 계속해서 방송을 챙겨보고 자신의 피해를 복구하는 절차와 방법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이 제 방송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